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원인 모를 만성질환으로 평생 고통받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심리 및 트라우마 전문가 가보르 마테 박사의 깊은 통찰을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의 뿌리가 바로 감정 억압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각인된 생존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배웠던 자기 억압이 훗날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진정한 나로 살지 못했음을 가장 크게 후회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진정한 치유는 바로 자기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끼거나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고통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는 이 여정에 당신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7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 즉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돌보는 곳에서 일했을 때의 경험과 한 호주인 간호사가 쓴 책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책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자신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악성 종양이나 만성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병으로 육체적 존재의 끝을 마주하게 된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첫 번째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억압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신경계, 심장 등 생리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스스로를 억누르는 행위는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생리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들이 이것을 용기의 문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심판의 언어입니다. 마치 자신이 비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자책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자녀였기에 이 사실을 압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떤 아기도 스스로를 억압하며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그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기쁠 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불편하거나 슬플 땐 세상이 떠나가라 울며 자신의 고통을 알립니다.
그 순간 아기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라면서 이 순수한 자기 표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나답게 살 용기가 없었다고 후회하는 그 지점에는 사실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적 각인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이유로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경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체면,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이것은 한두 살짜리 아이에게 용기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 그것을 용기 부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사랑받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슬픈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이었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이 치유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실로시빈이라는 특수물질을 투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존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현실, 더 광대한 무언가가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특히 장수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현재의 삶이 공허하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혹은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입니다. 영어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growing older라고 표현합니다.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나이가 들면 신체는 오히려 줄어들고 쇠약해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근육은 약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현재 속으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 원주민 문화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노인이 아니라 원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로는 존경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물론 저도 젊었을 때처럼 머리카락이 검고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처럼 무지하고 미성숙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몰랐으니까요.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생존에 필수적인지를 증명합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였던 야크 팡크셋 박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가 분노, 두려움, 슬픔, 기쁨, 호기심,
그리고 돌봄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 회로를 뇌 속에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정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돌봄 시스템이 없다면 포유류의 새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게 하는 뇌회로,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뇌회로가 있어야만 생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자신에게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특정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끼던 강아지가 죽어서 아이가 슬퍼할 때 부모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울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저녁 식사 전에 과자를 주지 않았다고 2살짜리 아이가 화를 내며 떼를 쓸 때 그 분노를 다루지 못해 아이를 혼내버립니다. 그 순간 아이는 생존의 필수적인 메시지를 배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나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훗날 우리의 생리 기능과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폭탄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고 후회할 때 그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받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을 용기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연민의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양육이란 무엇일까요? 아이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방임적인 양육도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도 아닙니다. 그 사이의 황금률, 바로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권위 있는 양육이란 부모가 중심을 잡고 아이를 이끌되 아이의 감정은 온전히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저녁 먹기 전에 쿠키를 못 먹어서 엄마한테 화가 났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라고 감정을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 자체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며 이런 힘든 감정을 겪고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제지하는 것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을 때 그 감정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치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 안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심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감정이 면역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신체적인 증상은 치료해드리겠지만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처럼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음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관계를 해칠까 봐 참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짐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정 억압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했던 결과입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세릴 크로우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단받기 전까지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고 제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늘 나는 틀렸어.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해라는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가장 엄격하고 자비로운 스승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당신을 깨우고 무언가를 가르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속에 치유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끌어안고 오래된 습관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부터 치유의 여정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치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